미국이랑 이란이 진짜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바로 그 순간 백악관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위기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사태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짚어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한 사람, 한 지도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두려움과의 사투였다는 거죠. 사실 이 관점으로 봐야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모든 혼돈의 시작점,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미군 F-15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되면서 백악관이 그야말로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보시면 이 타임라인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F-15 격추 보고 하나가 들어오자마자 대통령의 분노가 어떻게 폭발하고, 그게 또 극심한 불안감으로 이어졌다가 결국엔 새벽에 좀 이상한 메시지를 올리는 걸로 끝나잖아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게 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비행기 한 대 떨어진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난 거죠. 바로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그 끔찍한 정치적 실패를 자기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다는 그런 역사적인 공포가 엄습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조종사가 구출되자마자 이런 거친 메시지를 올립니다.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바로 전까지 그렇게 불안에 떨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거죠. 이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가 당시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백악관 내부의 이런 혼란, 이게 안에서만 머물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게 그대로 밖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개 발언으로 쳐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발언이 점점 오락가락, 모순으로 가득 차게 되죠. 이걸 보면 정말 트럼프의 두 얼굴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한쪽에서는 나한테 명예훈장을 줘야 한다면서 자신감을 뿜어내다가도, 다른 쪽에서는 동맹국한테 파병하라고 했다가 아니 우리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이러니까 동맹국도 적국도 다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미국의 진짜 속내가 뭘까? 저게 자신감의 표현일까? 아니면 불안해서 저러는 걸까? 모두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참모들이 나선 거죠. 대통령님, 안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식 대국민 연설을 하시죠. 그래서 연설을 했는데 결과는 더 아이러니했어요. 뭔가 안정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전쟁하려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과 혼란만 더 커진 거예요. 자, 위기는 계속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화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백악관에 새로 지는 연회장 얘기를 꺼낸다거나 중간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당장 불붙은 이란 위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망설였을까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였을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이미지 뒤에 감춰져 있던 아주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보복 공격 마감 시한을 연장한 횟수가 무려 6번입니다. 6번이요. 이게 무슨 신중하게 전략을 짜느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건 미국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인 공포. 전쟁 나면 유가가 폭등할 텐데 그럼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둘째는 군사적인 한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정밀유도무기 재고가 거의 바닥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이 미국의 이런 조급함을 간파하고 버티기 전략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큰 소리 쳤지만 안으로는 경제와 군사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방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경기는 침체해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물가는 막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바로 이 경제적 악몽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당시 백악관의 의사결정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제약이 심해지니까 미국이 결국엔 옴짝달싹 못하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보기에 이 반복된 공격 지연은 어떤 대단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상황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육지책이라는 거죠. 고육지책 아시죠? 내 살을 내주면서 뼈를 취하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괴로운 계책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당시 미국의 행동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해서 나온 행동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쓸 좋은 카드가 없어서 궁지에 몰린 초강대국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거죠. 결국 상황은 이렇습니다. 백악관은 초조해지고 이라는 시간을 끌며 버티고 있어요. 이런 교착 상황에서 과연 시간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 질문 하나가 이 위기의 본질을 전부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